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김진표 이야기입니다. 참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어요. 박병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김진표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죠. 박병석은 막판에 검찰개혁법에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 검찰개혁을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자가 박병석이었는데, 김진표는 정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어깃장을 놓고 의사,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참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안을 이 김진표 때문에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진표가 막판에 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꼬장을 부리는 셈이죠. 50억 특검, 정말 이 50억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일찌감치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통과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놈이 누구다? 사실은 김진표예요. 또 있죠. 조정훈이죠. 조정훈이 법사위에 버티고 있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조정훈을 빼내서 다른 상임위로 보내는 수 있는 권한은 김진표한테 있었죠. 원래 조정훈은 이상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상한 소수정당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소수정당 소속이라고 그래서 법사위에 보내준 겁니다. 법사위에 딱 한 석은 비교섭 단체 몫으로 만들어둬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안이 진행될 수도 혹은 부결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소수정당 몫으로 만들어줬던 이 조정훈이가 국힘당 가버렸잖아. 그래서 얘를 법사위에서 빼내야 돼요. 법사위에서 빼놔야 되는데 그 안 빼낸 게 누구야?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김진표였다 이거야. 김진표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180석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 180석을 무력하게 만든 자가 셋이 있구나. 박병석, 김진표, 조정훈이야. 이 조정훈이 마지막까지 꼬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40일 남은 국회, 이 40일 남은 21대 국회를 빨리 제대로 마무리 지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지금 김진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제 4.19니까 40일 남았어요. 근데 이 40일 동안 꼭 통과시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40일 짧은 기간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법, 이 특별법, 특검, 최수근 특검을 해야 됩니다. 최상병 특검을 해야 돼. 이거는 하자고 해달라고 해병대도 요구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김진표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의결 안 했어. 이 재의직 해야 돼, 이제. 자, 근데 이 두 법 다 지금 국힘당 쪽에서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던 국힘당 의원들이 이거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입장을 많이 바꿨어요. 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돼 있어가지고 지금 국회 자동 부의가 돼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만 이러면 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 때문에 지금 제2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둘 다 본회의만 열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 쪽도 지금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국힘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들 수가 꽤 많아요.
안철수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개혁신당 쪽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분위기 괜찮아요.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만 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만날 거잖아. 윤석열 만나가지고 뭐 할 거야? 요 얘기를 하면 돼요. 이 두 법 통과시킬 테니까 거부하지 말라고. 이거 좀 받아들이라고. 자, 요거를 오케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안 하면은 그럼 우리 협치 안 하는 걸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분도 돼요. 여하튼 이제 본회의만 열면 돼요. 해볼만 해. 근데 지금 누가 안 열고 있다? 예. 이 아저씨가 안 열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리 안 되면은요 22대 국회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여섯 달 걸려요. 그리고 지금 다음 국회 되면은 국힘당 애들이 또 원 구성 이걸로 어깃장 놓으면서 꼭 한참 시간 끌 거예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힘당이 어깃장 놓는 바람에 100일 이상 국회가 공전됐었습니다. 그 상황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요 빨리 해도 1년이 더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힘당도 뭐가 문제, 자기들이 선거에서 대패한 이유를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반대하지만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참 답답한 상황이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이 왜 민주당 편을 안 들고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합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습니다. 관련된 그리고 산적한 민생 법안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합니다. 경제위기로 국민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다음 국회를 미룬다면 최소 5, 6개월 이상 또 지연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의도 꼭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법안들 중에 하나입니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 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면서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은 한 번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총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안 끄고
아까 먹던 거를 좀 치웠어요. 먹방하던 걸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또는 뭐 마이크 안 끄시나 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제가 마이크를 자꾸 끄다가 방송 사고를 내는 바람에 오늘은 또 마이크를 또 안 껐더니 또 그런 또 재밌는 소음이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보다는 뭐 낫죠. 자, 김진표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김진표는요, 여야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면서 참 많은 걸 미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을 거고요. 홍익표 대표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1년 혹은 2년이 걸렸을 때 증거가 사라진다든지 또는 시기를 놓친다든지 해서 정말 만사지탄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를 협조해 주지 않는 자가 바로 이자인 거죠. 정말 참 답답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이 김진표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개혁의 기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호법이라든지 이동관 탄핵 이런 것들 사실 이 김진표만 아니었으면 좀 더 좋은 시기에 통과가 됐을 거고요. 그랬으면은 법안 자체가 거부당해서 무산된다거나 이동관 탄핵 같은 경우는 중간에 스톱됐잖아요. 이게 김진표만 아니었으면 이동관 씨 때 탄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김진표가 하루 이틀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동관한테 도망갈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동관이 비서실장 한다며 이제 나 진짜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대전환 이 조정훈과 함께 개혁국회의 최대 적이었습니다. 조정훈이 아니면 김진표가 어깃장을 놓았던 거죠. 조정훈이 어깃장을 놓는 거를 어떻게 잘해서 극복해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면은 김진표가 어깃장을 놓죠. 그래서 시간이 또 무한정 길어집니다. 법사위에서 6개월 끌었는데 본회의 가서 또 6개월을 끌죠. 결국에 1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법이 시행돼도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던 겁니다. 개혁의 적이었어요. 막판에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정훈을 법사위에서 빼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정훈은 시대전환, 그 소수정당 몫으로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얘가 국힘당으로 가버렸잖아. 그랬으면 당연히 얘를 빼내야 돼. 그리고 빼내는 권한은 김진표한테 있어요. 근데 안 빼냈잖아. 그러니까 이 둘, 어떻게 보면 조정훈하고 김진표하고 작당하고 국회를 망가뜨렸던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통탄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국회의장도 당원 직선으로 뽑자. 박병석이고 김진표고 이런 놈들이 왜 생겼겠냐? 당원 직선으로 뽑자. 아니었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당원이 직접 의견을 냈다고 해요. 자,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이 왜 민주당 편을 안 들고? 안타깝네요. 자, 영상이 깨져서 제가 내용을 잘 안 되니까 예, 제가 그러면 그냥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원존에서
이 당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됐었죠. 자, 그 자리에서 한 당원이 요청을 합니다.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직접 뽑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참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이든 원내대표든 의원들의 대표인 상황인데 여기에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접민주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는 알겠다. 왜? 아니 민주당에서 뽑아준 국회의장인데 민주당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장 앉히면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뽑을 때는 당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뽑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죠? 예. 당원들이 직접 뽑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직접 민주적 요소가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김진표와 같은 박병성과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한 번 실수를 2번 반복하는 것도 안 된다는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3번째 반복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실수는 반복해서 안 되죠. 지금 이미 문희상까지 포함하면요. 반복되는 실수는 벌써 3번째, 4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이런 후보입니다. 뭐 추미애 의원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조정식, 정성호 둘 다 친명이라고 뭐 알려져 있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사무총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친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무늬만 친명인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내가 책임을 지고 이재명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내가 저질러 놓고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정성호 의원 최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를 좀 이간질하려는 발언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이 원내교섭단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아요. 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은근히 조국이 이재명의 경쟁자가 됐는데 왜 해주겠느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정성호라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 여러 부분에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근택 후보를 날린 거 사실 정성호 의원이 일부러 노출한 문자 메시지 때문 아니었나요? 또 이경 부대변인에 대해서 이상한 변명, 이상한 소문을 낸 거 역시도 저는 정성호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이 나중에 데려오잖아요, 그분. 그 누군가요? 대리기사님 데려오잖아요. 모셔오잖아요. 대리기사님 모셔오면은 일이 어느 정도 끝나야 되죠. 적어도 이경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경한테 기회 자체를 한 번도 안 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경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내지 않았다. 그런 핑계를 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경 부대변인 공천 처음 낼 때 자기가 무슨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냈어요. 근데 엉뚱하게 와가지고 이경이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공천 안 줬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얘기는 정성호 의원한테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정성호 의원께서 국회의장에 나가실 생각이 있다면 이런 이상한 그 몰입애와 같은 사기꾼, 정치 몰입애, 모사꾼 같은 짓 한 거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국과 이재명을 이간질하려는 그 선봉에 정성호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만큼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네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